자, 오늘 수업하는 내용이 이게 얘기가 좀 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아주 짧게 설명하면 그냥 외우라고 하면 되거든. 그러기에는 내용이 좀 그렇게 막 간단한 내용은 아니라 그냥 강제로 외우라고 하기는 사실 좀 미안하고, 그렇다고 이거를 이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려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수업 전에 수업 준비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냥 건너갈까, 모르죠 그냥 건너갈까 했는데 모르죠 건너가기가 좀 그래요. 그냥 외우라고 얘기하기가 좀 미안해서 일단 내용을 좀 설명할 텐데 조금 수업이 길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이과니까 뭐 그래도 이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거를 왜 배우는 거냐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시오,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곡선상에서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A부터 B까지 여기 만들어져 있는 이 면적의 넓이 있죠. 이 넓이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정적분을 사용하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이 함수를 y는 fx로 한다면 fx dx, 이렇게 되면 A에서부터 B까지 이 그래프와 여기 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폐공간의 넓이를 구할 때 이제 정적분을 사용합니다. 그렇겠다고 배웠죠. 근데 이게 왜 이런지를, 사실을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사실 얘도 그렇다고 정의를 내렸던 거지. 근데 그 정의를 내리는 과정에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이 좀 길어질 거라 일단 좀 잘 들으세요. 이게 X축이고, 이게 어떤 그래프가 있다 칩시다. yfx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여기가 A에서부터 B까지예요. 이 그래프와 이 A에서 B까지 이 넓이 값을 계산할 때, 사실 고대 사람들은 지금이야 여러 가지 측정 도구가 있고 수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곡선상에서 만들어지는 넓이 값을 구하는 방법이나 그런 기구가 이제 있겠죠. 근데 예전에 고대 사람들은 과연 이런 넓이를 어떻게 구했을까?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 같은 것도 곡선이잖아. 그럼 옛날 사람들은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원을 둘러싸고 있는 정사각형을 그려내요. 이 정사각형을 이제 등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등분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러다 보면 이제 드디어 원에 포함하지 않는 넓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럼 이런 넓이를 빼는 겁니다. 천천히 원과 완벽히 분리되어 있는 넓이를 빼내기 시작해요. 또 여기도 이렇게 등분하게 되면 또 여기 넓이가 빠져나가요. 여기도 이렇게 등분하게 되면 여기 넓이가 빠져나가고, 그림상 그렇다는 거죠. 또 여기도 계속해서 뭐 등분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 넓이를 빼고, 이런 과정을 한없이 반복하다 보면 원에 아주 가까운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구분구적이라고 불러요. 구분구적법. 그러니까 구분은 나누겠다는 뜻이죠. 구적은 그 나눠진 거를 다 합해서 쌓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상에서 만들어지는 넓이 값을 옛날 사람들이 계산했었다는 얘기지.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 색깔 좀 살짝.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실제로 저 곡선상의 넓이를 구하죠? 실제로는 곡선상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렇게 이 곡선의 이 곡면에서 만들어지는 이 넓이 값을 포함하고 있는 직사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됐니? 그 다음에 그 직사각형 넓이는 뭐 하냐면 정확히 2등분 하는 거예요. 그럼 2등분 하면서 여기서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에서 이렇게 X축의 평행과 이제 선을 그어줘요. 그럼 그어주고 나면 이 부분은 이제 넓이에 포함이 안 되죠. 빼내는 겁니다. 이등분. 그러면 이만큼 넓이죠. 이만큼의 넓이와 이만큼의 넓이 안에 내가 원하는 넓이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잖아. 근데 문제는 이만큼에 뭐가 있죠? 오차가 발생하지. 생각보다 큰 오차가 발생하죠. 그럼 저 오차를 이제 빼주려고 하는 겁니다. 저 오차 부분을 빼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걸 한 번 더 등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한 번 더 등분을 해줘요. A와 B를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4등분했다고 볼 수 있어요. A와 B 사이를 4등분한 거죠. 4등분한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여기서 만나는 교점에 다시 이렇게 선을 그어줘요.
그러면 이런 직사각형, 이런 직사각형과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 이 직사각형 넓이 안에 내가 원하는 넓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보다는 이 범위가 이제 없어져요. 아까보다는 오차 범위가 좀 줄었다는 얘기죠. 그럼 좀 더 넓이를 내가 원하는 값에 가깝게 만들려면 다시 이 직사각형들을 또 등분합니다. 그러니까 밑변을 등분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밑변을 다시 이해하기 편하게 다시 반으로 나눠봅시다. 그럼 A와 B 사이를 몇 등분한 거냐면 8등분한 겁니다. 그럼 8등분 했을 때 다시 그래프와 만나는 그 점에서 이렇게 X축의 평행하게 이렇게 수선을 그어주죠. 이런 식으로 그어줘요.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이 직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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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직사각형. 여기 있는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면 아까보다 빨간색보다는 좀 더 뭐가 발생하냐면 오차 범위가 줄어서 내가 원하는 넓이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A와 B 사이를 등분해서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 넓이를 다 더하면 되더라는 얘기지. 다만 그 등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원하는 넓이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극한이라는 개념이 이제 적용이 되는 순간부터 이 등분을 무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점점 이 등분을 무한히 하다 보면 이 직사각형 가로 길이가 계속 줄겠지. 가로 계속 줄고 있잖아. 이 직사각형 하나의 가로 길이가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 등분하고 등분을 무한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직사각형 가로 길이가 거의 0에 수렴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직사각형이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이런 하나의 선처럼 보일 거라는 얘기죠. 선이 무수히 많이 그려져서 그 선의 넓이를 합친 게 내가 원하는 넓이 값과 거의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지. 이해했니? 그래서 이 넓이 값을 그런 방향으로 이제 사실을 구하기로 했고 이 계산법을 구분구적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내용 이제 대충 설명했으니까. 좀 더 크게. 자, 여기를 다시 A라고 하고 얘를 이제 B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얘가 Y는 fx라는 그래프였고 이게 X축이고. 자, 그래서 이 만들어지는 이 넓이 값을 구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뭐 했었냐면 직사각형을 그려가면서 그죠? 그 직사각형을 그려가면서 그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을 계산했었죠. 적당히 등분했다 칩시다. 적당히 등분했어요. 이렇게 적당히 이제 등분합니다. 그냥 그려야 되는데 또 이쁘게 그리려고 또 이러다 보니까 또 시간만 또 질질 끌린다. 아이 진짜 이러지 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좀 지겨우시더라도 좀만 참으세요.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직사각형 넓이를 다 더하고 싶은 거예요. 됐니? 그러면 이 안에 내가 만들어진 넓이 값이 있으니까. 됐어요? 그럼 봅시다. 직사각형 넓이잖아. 그럼 얘를 첫 번째 직사각형이라고 해서 그냥 첫 번째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사각형의 넓이, 2번 사각형의 넓이 쭉 하다 이게 K번째 사각형의 넓이, 마지막 얘가 이제 N번째 사각형의 넓이. 이걸 다 덧셈하면
내가 원하는 넓이 값이 나오겠죠. 그럼 1번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1번 사각형의 넓이. 그럼 1번 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와 세로가 필요하죠. 그치? 가로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가로는 A에서 B까지를 이게 지금 몇 등분했다 봐야 되냐면 N등분했다 보는 거죠. N번째 직사각형이 있으니까 N등분했다 보는 거예요. 그럼 가로와 B, 여기 있는 이 가로의 전체 길이가 B-A인데 그 B-A를 N등분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가로 길이가 매 직사각형마다의 가로 길이가 되지 않을까요? N분의 B-A. 이게 가로가 되어야 될 거예요. 곱하기 이제 세로 합니다. 세로. 근데 세로는 색깔을 살짝 여기 있는 점은 A에다가 N분의 B-A를 한 번 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A에다가 이만큼이 아까 N분의 이 가로 길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하나가 N분의 B-A라고 있기 때문에 그럼 A에다가 N분의 B-A를 한 번 더하면 여기는 X좌표가 나와요. 그럼 이 X좌표를 집어넣어서 이 함수값과 만나는 교점까지의 이 길이를 따지면 이게 뭐가 되죠? 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되는 겁니다. 됐니? 그럼 저 세로 길이를 내가 뭐라 정의할 수 있냐면 함수식에다가 저기는 X좌표인 A 플러스 N분의 B-A를 한 번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첫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가 되고 그걸 곱하게 되면 이게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값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똑같이 N분의 B-A 곱하기 세로는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N가 N분의 B-A를 몇 번 더한 거죠? 두 번 더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A에서부터 N분의 B-A를 한 번, 두 번 더하면 이 위치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그걸 집어넣어서 나온 이 그래프와 만나는 여기까지 이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까지의 이 길이가 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세로 길이는 F A 플러스 N분의 B-A가 두 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그러다가 이제 K번째 직사각형이 되면 이 구조겠죠? N분의 B-A 곱하기 F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N번째 직사각형이 되면 N분의 B-A 곱하기 F A 플러스 N분의 B-A가 N번째 됐니? 그럼 얘는 이 N과 이 N이 약분되면 A 플러스 B-A니까 이렇게 약분되면서 뭐가 남죠? FB가 남죠. 그리고 보니까 여기 있는 마지막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X값에 B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 이만큼이 FB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규칙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죠. 일단 쓰기는 이렇게 써놨고요. 또 지우면 또 약분하면 또 헷갈리니까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N 이렇게 될 겁니다. 됐니? 그럼 남은 건 이 직사각형들을 뭐 하면 되죠?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 직사각형들의 합을 구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구하다 보니까 일정한 수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숫자를 덧셈하는 거니까 이걸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를 계속 덧셈하는 거니까 몇 번째까지? n번째까지 딱 시그마로 표현하기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시그마 표현합니다. 시그마 K가 뭐죠? 여기는 이 변하지 않는 값과 변화를 잘 봐야 되는데 K 값은 여기는 얘를 말해요. K 값. 시그마 변수가 될 것. 바뀌는 값.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 한 다음에 여기다 N분의 B-A 이렇게 곱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K에 1 집어넣으면 여기는 K 값에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됐니? 2 집어넣으면 그 밑에 거 나오고 3 집어넣으면 그 밑에 거 나오고 4 집어넣으면 그 밑에 거 나오고 K번째 집어넣으면 K번장이 나오고 N 집어넣으면 이제 마지막 게 나오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럴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뭐라고요?
여기까지가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이 되는 거예요. 됐니?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n의 개수에 따라서 오차가 여러 가지로 이제 바뀌겠죠. n의 개수가 얼마 안 되면 이제 등분을 몇 등분 안 하게 되면 오차가 많아지게 되고, 등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차가 점점점 줄긴 하는데 얼만큼 많이 해야 되냐는 거지. 그때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거죠. 리미트입니다. 그 등분인 n 값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무한히 쪼개겠다는 거죠. 가로 길이를 많이 쪼개다 보면 그 가로가 거의 0의 수를 말 거라는 거지. 그 가로가 무한대분의 상수값이니까 그 가로가 거의 0의 수를 말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은 세로만 남을 거라는 얘기잖아. 세로 넓이를 계속 더해서 내가 원하는 넓이 값에 거의 가까운 값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괜찮네, 여기까지? 이게 뭐라고? 이게 구분 구조예요. 이게 구분 구조예요. 우리가 만들어진 그 곡선상에서 만들어지는 면적값 구할 때 이런 방식으로 구하면 저 면적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됐니?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걸 근데 매번 이런 식으로 곡선상 넓이 구할 때 이렇게 구하다 보면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죠.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이거를 뭐 하기로 한 거냐면 어떤 변형을 거쳐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었던 거야. 그게 정적분이야. 얘랑 뭐랑 같으냐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 부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곡선상에 존재하는 이 면적값. 됐니? 이 면적값을 구하는 공식이 이거잖아. 아까 이게 정적분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그랬었죠. 결론은 이 넓이가 이렇게 정적분화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약속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 어떤 약속을 잡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바뀔 때는 첫 번째 약속이 리미트 시그마는 이 기호로 바뀌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인테그랄로 바꾸자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무한히 덧셈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넓이 값을 무한히 쌓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적분의 기호인 인테그랄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지. 두 번째, 인테그랄에 보면 이제 아래 끝이 있고 밑끝이 있죠. 맞니? 아래 끝이 맞니? 아래 끝이 맞니? 나도 요즘 이거 헷갈리더라. 뭐가 맞니? 어? 시옷이 맞아? 시옷이 안 맞아? 그럼 윗끝은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럼 아래는 잘 모르겠고 새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나도 이거 좀 헷갈려 이거 진짜. 어쨌든 이래요. 이래서 칩시다. 그럼 아래 끝은 선생님 어떻게 잡아야 되니까 정적분이니까 아래 끝 잡아야 되잖아. 아래 끝은 A죠. 그럼 A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 있는 값이에요. 저기 F 한 다음에 가로 앞에 n분의 b-에 붙어있는 저 숫자 A를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럼 윗끝은요? 그러면 윗끝은 여기는 A와 여기는 b-a를 이렇게 뭐한 값이냐면 덧셈한 값이에요. 저기는 A와 분자 있었던 b-a를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덧셈하시면 윗끝이 나와요. A 플러스 b-a는 b가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 가로 안에 들어있는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란 얘를 그냥 퉁쳐서 x로 가기로 하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이요. 가로 안에 있는 부분. 쟤를 그냥 퉁쳐서 x라고 하자. 됐니? 마지막 네 번째, n분의 b-a 얘는 그냥 dx라 쓰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위에 썼던 구분 구적이 이렇게 뭐로 표현되냐면 정적분화 된다는 거지. 맞췄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뭐가 뭐로 바뀌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아래 끝은 앞쪽에 있는 a 값, 윗 끝은 저 a와 위에는 분자값을 덧셈한 값, 그 다음에
가로 안에는 얘는 그냥 퉁쳐서 x로 가는 거고 마지막에는 n분의 b-a를 dx로 보겠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약속이 있어야 돼. 어떤 약속이 있냐면 여기 n, 여기 n, 여기 n, 여기 n이 다 똑같아야 돼요. 알겠니? 그리고 여기 n분의 b-a잖아? 이 분수가? 그럼 여기 있는 것도 n분의 b-a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자값과 여기 있는 분자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어차피 여기 있는 n, 여기 있는 n, 여기 있는 n은 서로 같이 두기로 했으니까 갔다 오보면 결론은 이 분자값이 서로 같은 값. 여기는 이 n값도 서로 같은 값.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지금처럼 구분구적을 정적분화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못했을걸? 이거를 한 방에 이해한다고? 네,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해 한번 봅시다. 얘는 그냥 풀려 같이 갖다 쓰게요. 어차피 빈칸을 메꿔야 되니까. 자, 이겁니다. 이 빈칸을 채우라는 거예요. 다음 정적분 이용하여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리미트 한 다음에 쭉 나와있죠? 리미트 n 플러스 1분의 1.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구분구적을 정적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리미트 한 다음에 오른쪽에는 일반항을 보니까 나름 왠지 규칙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첫 번째 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뭐지? 갑자기 여기 뭐가 나왔고 이게 원래 n자리잖아요. 여기가 여기 n이 있었던 자리죠. 근데 n이 있었던 자리가 1로 바뀌었네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뭐 하는 걸까요? 분모에는 n을 나눴다고 보면 되겠죠. 분모에는 n을 나눴다는 얘기는 모든 숫자에 이렇게 되거든. n 플러스 1분의 1 얘를 분자는 바뀌지 않았잖아. 분자는 그대로예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죠. 분모만 n으로 나눠요. 그럼 1 플러스 n분의 1 한 다음에 이렇게 이해했니?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분리하는 거죠. n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1분의 1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여기 모든 항마다 그렇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n분의 1을 바깥으로 빼내는 겁니다. 그럼 얘는 1 플러스 n분의 1, 얘는 1 플러스 n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n분의 n 이렇게 될 테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런 다음에 n분의 2라고 쓴 다음에 보니까 여기가 이만큼 이 가로가 하나의 뭐로 표현되냐면 시그마로 표현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일정한 숫자를 덧셈하고 있잖아. 이걸 시그마로 표현할 때 시그마 변수를 k로 둔다면 k가 1부터 어디까지냐면 n까지죠. 근데 뭐를 시그마 변수로 봐야 되냐면 잘 봐봐. 안 바뀌는 계속 안 바뀌어. 시그마 쓸 때 일반항 쓸 때 안 바뀌는 그냥 따라 쓰잖아. 분자 1은 안 바뀌고 여기 1 플러스 안 바뀌고 여기 분자 1은 안 바뀌는데 여기 분모 n 안 바뀌는데 여기가 바뀌고 있어요. 1, 2, 3, n 이렇게. 그럼 여기를 시그마 변수 이렇게 두자는 얘기지. 자, 여기 있는 이 자리에 뭐가 오냐면 n분의 k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나요?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가 약속이 뭐였죠? 여기까지 여기다 쓸까요? 자리가 너무 밑에 있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을 뒤에다 쓸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1 플러스 n분의 k 분의 1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약속을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뭐라 약속했었냐면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꾸자. 그리고 여기 분수 앞에 있는 숫자 있죠? n분의 b-ak 할 때 n분의 k 앞에 있는 이 숫자 분수를 아래 끝으로 쓰고
윗끝은 k 앞에 있는 계수랑 여기는 1을 덧셈했었죠. 이렇게 가겠네요. 이해하니? 네. 그리고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그냥 퉁쳐서 뭐로 가냐면 x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이만큼을 그냥 퉁쳐서 x로. x분의 1 이렇게 곱하기 n분의 할 때 이 1과 여기 k 앞에 있는 게 서로 똑같아야 된다. 얘는 뭐로 두냐면 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아래 끝이 다릅니다.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되는 거니까 일단 이게 가장 정석적 풀이에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정적분해서 이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됐니? 무슨 말이 됩니까? x분의 1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ln x 아래 끝 1, 위 끝 2 이렇게 얘를 이제 집어넣으면 ln2 마이너스 ln1 정답은 ln2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덧셈하면 실제로 ln2와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표현이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시간을 오늘 진도를 많이 안 나가도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가야 그나마라도 시간 투자한 보람이 있는 거니까 3번, 4번 있죠? 2번은 왠지 밑에 거, 위에 거랑 좀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아서 3번, 4번은 지금 해봅니다. 말한 대로 뭐라고 그랬냐면 주어져 있는 이 조건 리미트를 구분구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정적분화하는 거죠. 근데 이게 n분의 라고 나오는 것들은 이거 웬만하면 이렇게 뒤로 쓰는 게 나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n분의 1을 여기서 지우고 n분의 1을 여기다 쓰는 게 좀 더 보기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일정한 수열의 합이죠. 그대로 이제 시그마라고 보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안 바뀌는 게 뭐니? 사인 안 바뀌지. n분의 안 바뀌지. 파이 안 바뀌지. 근데 뭐가 바뀌어요? 파이 앞에 있는 계수가 이렇게 바뀌어가네요. 그럼 파이 앞에 있는 계수를 이렇게 시그마 변수를 쓰면 되겠죠. 그 뒤에 이렇게 n분의 2가 곱해져 있는 꼴이고 이 앞에 리미트가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붙이고 봤더니 아 이거는 뭐로 바꾸죠? 인테그랄로. 됐니? 그럼 아래 끝 선생님 뭘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를 조금만 여기 이 부분을 바깥으로 빼서 사인한 다음에 사인이 결국은 함수식인 거야. 이게 함수 f야. 아까 우리 썼던 사인이라는 함수. 그러면 그 사인 안에 들어가는 게 각인데 그 각이 뭐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냐면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 이렇게 써져야 되잖아. 근데 앞에 아무 숫자가 없어요. n분의 앞에 숫자가 없다는 얘기는 이게 0이 생략돼 있다는 뜻이야. 0 플러스 n분의 파이 k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니? 그럼 아래 끝은 a, 아래 끝은 0. 윗 끝은 b 어떻게 나오는 거죠? 요거 두 개 더한 게 b라고 했지.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게 윗 끝이에요. 파이. 괜찮아요? 그리고 사인하고 함수식을 쓴 다음에 퉁쳐서 얘를 뭐라 쓰기로 했냐면 x로 쓰기로 했죠. sin x. 그 문제도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썼는데 잘 썼는데 선생님 아까 우리가 쓸 때 여기가 이 뒤쪽에 n분의 b-가 붙잖아요. 그럼 k 앞에 있는 계수와 여기 뒤에 곱해져 있는 n분의 b-의 분자값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이게 정의가 그렇게 내려지려면. 그럼 k 앞에 있는 계수가 파이잖아. 그럼 여기는 n분의 2도 n분의 뭐로 써줘야 되죠? 파이로 써줘야 되는 거야. n분의 파이로. 그래야 정의가 맞다고. 근데 아까 n분의 2로 써져 있죠? 없던 파이가 생겼으니까 그만큼을 나눠야 되고 원래 있던 2를 이렇게 붙여주려면 뒤에 파이분의 2가 더 곱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난 다음에 이제 얘는 뭐로 바꾸죠? dx로 바꾸죠. 그 파이분의 2는 앞으로 이게 상수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뺄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파이분의 2 곱하기 이거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아래 끝 0, 위 끝 8.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감이 잡히세요? 벌써 잡혔다고 감이? 훌륭한데.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이 문제도 이쪽에 있는 n분의 1을 지우고 이제 뒤쪽에다 좀 더 써주는 게 보기 좋고, 이렇게 n분의 1을. 그 다음 얘가 일정한 수열의 합이죠. 시그마로 표현합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라고 쓰고, 안 바뀌는 거는 2는 안 바뀌잖아. 또 뭐도 안 바뀌어요. 앞에 있는 n분의 1도 안 바뀌고 뒤에 있는 빼기 1도 안 바뀌는데 여기가 바뀌잖아.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됐니? 그럼 이렇게 써져 있고 앞에 리미트가 써져 있고 뒤에 곱하기 n분의 1이 써져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모양을 또 맞춰봐야 되겠죠? 우리가 맞춰야 될 모양은 얘는 이제 뭘로 쓰는 거죠? 인테그랄로 쓰는 거고요. 아래 끝 쓸 때 여기가 뭐가 되냐면 함수 f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함수 f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을 여기 바깥으로 빼서 한번 볼게요. 2에 이걸 함수 f로 보고 여기를 마이너스 1 플러스 n분의 k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이쁘지 않을까요? 그 이왕이면 여기다가 개수가 보이게 1k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맞니? 그럼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 그럼 아래 끝 a, 여기 아래 끝이 마이너스래요. 밑끝 얘네들이 더한 값, 얘네들이 더한 값 0. 됐니? 그럼 이만큼은 퉁쳐서 x로 쓰기로 했으니까 그럼 이만큼은 퉁쳐서 x로 쓰는 거예요. 됐어? 그럼 2의 x제곱 이렇게 되겠죠. 퉁쳐서 x로 쓰기로 했으니까. 그 뒤에 여기 b-a와 똑같은 게 n분의 b-a를 붙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도 이게 지금 1이니까 곱하기 n분의 1이 붙어야 되는데 여기 뒤에 n분의 1이 있네요. 그럼 저기는 n분의 1은 그냥 가볍게 dx로 바꿔 쓰시면 되겠죠. 그럼 정적분하고 이렇게 쓰셔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네, 여기를 다시 써야 되겠다. 너무 지저분해졌다. 다시 쓰자. 자, 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k 곱하기 d n분의 b 마이너스 a. 잘 봐. 나 이런 것도 배웠어. 신기하지? 됐어. 이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약속할 때 뭐라고 배웠냐면 이 약속은 이렇게 하자고. 인테그랄 아래 끝을 a로 잡고, 그러니까 이 가로 안에 있는 전부 다를 내가 뭘로 잡았냐면, 이거 중요한 게 무엇을 x로 잡았냐가 중요해요. 저 가로 안에 있는 전체 다를 내가 x로 잡은 거야. 그러면 아래 끝은 a가 되고 위 끝은 저 둘을 더한 값인 b가 되고 f 한 다음에 퉁쳐서 x가 되고 얘가 dx 이렇게 써진 거라고. 근데 두 번째는 내가 만약 얘만 x로 이렇게만 여기를 x로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뭐라 써야 되냐면 인테그랄 얘가 없는 거예요. 쟤를 그냥 0 취급, 마치 없는 것처럼 0 취급하는 거야. 0. 이해했니? 그럼 윗끝은 이게 0이라고 취급된 거니까 마치 의미상 그렇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의미상 얘를 0 취급한 거니까 얘랑 더하면 그냥 윗끝은 k 앞에 있는 개수인 b-a가 그냥 윗끝이 돼요. 그 얘를 x로 취급했으니까 f 한 다음에 앞에 a가 남아. a 플러스 여기가 x가 된 거죠. 이렇게 여기를 x로 취급했으니까. 그 얘는 b-a, 얘 b-a가 같으니까 이건 그냥 똑같이 dx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마지막은
여기만 n분의 k라는 이 부분만 그냥 x로 잡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래 것은 무조건 0, 위 것은 1로 고정이 됩니다. 이건 한 칸 단위로 이거를 쪼개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 아래 것은 0, 위 것은 1로 무조건 한 칸 단위로 이렇게 사이즈가 딱 정해져 버려요. 됐니? 그럼 남은 건 이만큼의 인테그랄 아래 것, 위 것 쓰고 나면 f 한 다음에 똑같이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x 이렇게 되겠죠. 여기만 x로 잡았으니까. 대신에 k 앞에 있는 개수를 나는 이제 b 마이너스 a로 본 게 아니고 k 앞에 있는 개수는 1로 본 거죠. 그럼 여기 있는 b 마이너스 a가 아니고 1이 있어야 되니까 이 b 마이너스를 이렇게 앞으로 빼낸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 앞에 b 마이너스 a가 이렇게 개수로 곱해지게 되고 여기는 n분의 1만 남았으니까 얘를 dx로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패턴대로 이렇게 똑같은 구분 구적을 정족할 때 이제 세 가지 패턴대로. 근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얘 장단점은 피적분 함수 할 때 이 피적분 함수가 굉장히 단순해진다는 거지. 맨 밑에 있는 거의 장점은 피적분 함수는 불편해지는데 아래 것 위 것이 계산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정적분 계산할 때 편하다는 얘기죠. 아래 것 위 것 계산할 때 밑에 것은 0이니까. 얘는 이 두 개를 섞어놓은 겁니다. 적당히 피적분 함수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아래 것이 0으로 고정됐기 때문에 그냥 윗것만 잘 계산하면 되는 이런 케이스다 보니까 나름의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보통 웬만하면 1번을 제일 많이 쓰긴 씁니다. 보통은 제일 많이 쓰는 게 1번이에요. 이게 제일 피적분 함수가 단순한 게 이해하기 편하니까. 이해됐나요?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똑같은 식인데 이 똑같은 식을 이렇게 아까 했었죠. 한번 이렇게 하는 걸 했으니까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해봅시다. 얘를 다르게. 아까 첫 번째 방법을 했지? 두 번째 방법.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아이고. 어차피 지워야 되겠다. 지저분해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얘를 쓰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뭘로 바뀌었었죠? 2에 마이너스 1 플러스 n분의 1k 됐니? 곱하기 n분의 1 쓰다 말았다 해요 진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에 마이너스 1 플러스 n분의 k n분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n분의 1k 괜찮아요?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두 번째 방법대로 해본다면 리미트 시그마는 인터벌을 바꾸는데 아래 끝, 위 끝 잡을 때 아래 끝을 그냥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뭘로 잡으라고요? 0으로 잡으라고요. 그럼 위 끝은 그냥 얘가 위 끝이 되는 거예요. 0 더하기 이제 이거니까 위 끝은 1이 되는 겁니다. 그 얘를 뭐로 잡는 거죠? 이만큼은 얘 제외하고 얘를 x로 잡는 거니까 2에 1 마이너스 1 플러스 x 이렇게 돼요. 피적분 함수가. 그리고 여기 k 앞에 있는 게서 1이니까 여기도 1 상관없겠죠? 그럼 dx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뜻이죠. 무슨 말이 알아듣습니까? 근데 얘는 2번 방법을 썼는데 아래 끝, 위 끝이 강제로 0하고 1로 잡혔기 때문에 실제는 2번과 3번이 표기법상 그냥 똑같아지는 거죠. 아래 끝, 위 끝이 0, 1로 잡혀버리면 2번이 그냥 3번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3번은 무조건 아래 끝, 위 끝을 0, 1로 잡아놓은 거니까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2번과 3번이 동일한 케이스가 돼요. 1번은 이거 헷갈리지 말고 1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1번은 인테그럴 아래 끝 마이너스 1, 위 끝 0. 이 전체를 x로 보는 거니까 2x제곱. 그 다음에 dx.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든 답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앞쪽에는 이 부분도 이것도 다시 씁시다. 너무 지저분해져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얘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사인 한 다음에 이제 뭐가 됐었죠? 정확히 써보면 0 플러스
n분의 파이 k 곱하기 n분의 2 이렇게 되죠. 맞니? 그래서 n분의 2한테 2는 어차피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2는 앞으로 보내고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첫 번째 방법대로 쓰면, 얘를 첫 번째 방법대로 쓰면 여기는 2가 있고 인테그랄 아래끝 0 위끝 두 개 더한 파이. 그럼 이만큼 퉁쳐서 사인으로 주죠. 사인 한 다음에 여기 그냥 x가 되는 거죠. 가로 x인데 가로 x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가로 빼고 x라고 할게요. x. 근데 안 맞는 게 여기 n분의 k 앞에 개수가 파이니까 여기도 강제로 파이를 써야 되겠죠. 강제로 파이를 써준다. 파이를 썼다고 치면 이제 dx가 되는데 이제 파이를 쓰게 되면 원래 파이가 없었으니까 파이를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파이분의 1을 바깥에 빼서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1번 방법이었고 2번 방법은 네. 2번 방법은 일단 2 썼고요. 인테그랄 쓰고 사실 근데 1번, 이런 경우는 1번과 2번에는 2번이 같은 케이스가 되죠. 여기를 0으로 썼고 이 자체가 그냥 아래 끝은 0으로 고정되고 밑끝은 k 앞에 있는 개수만 쓰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 케이스는 1번과 2번이 서로 같은 케이스가 돼요. 이제 3번 케이스를 봅시다. 그러면 3번 케이스는 2 쓴 다음에 인테그랄 아래 끝은 무조건 0, 위 끝은 무조건 1로 고정하는 거죠. 그럼 어디만 k를 보면 되는 게 뭐냐면 n분의 x만 n분의 k만 여기만 x로 보는 거죠. n분의 k를 여기만 x로 본다. 그러면 사인 쓰고 파이 x 이렇게 돼요. 이게 각이야. 이게 사인 파이 x 이 각이에요. 파이 바깥으로 빼면 안 된다. 이거는 뺄 수 없는 거죠. 파이 x가 그냥 각이야. 그리고 여기 k 앞에 있는 게서 1이지. 그럼 여기에서도 1이잖아. 서로 똑같네. 그럼 이건 그냥 dx로 바꿨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1번과 2번은 표기는 틀리겠지만 답은 똑같은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진짜 괜찮겠어요? 그게 이제 책에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1, 2, 3, 4라고 써져 있는 거 있잖아. 4까지는 필요 없어요. 지금 써드린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 여기는 1, 2, 3, 4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이렇게 여기 A가 있냐 없냐 따라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선생님들이 설명드렸던 방법이 얘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에 표현되어 있는데 선생님 설명드렸던 게 오히려 더 자세한 겁니다. 1번, 2번, 3번 상황에 따라 다 쓸 수 있도록 맞춰드린 거니까. 아시겠어요? 네. 네. 오늘 그냥 이거 하나 해야 되겠네. 다음 시간에 넓이하고 목요일날 부피하고 속도거리 다음 시간에 목요일날 수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수고 많았어요.